예, 안녕하십니까. 북러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발표를 맡게 된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구입니다. 예,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북러관계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후 북러경제협력 동향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북러협력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은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북러관계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에 몇 안 되는 진정한 자주국가이자 독립국가라는 크렘린의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의 협력에 매우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북한의 포병은 소련에서 유래했고 현재 러시아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탄과 로켓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 군대가 고갈되고 있는 재래식 무기라든지 폭탄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전투기, 방공망 등 러시아의 첨단 무기와 물물 교환이나 군사위성 발사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함께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제 안정과 외교적 지지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희망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생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와 그리고 안보의 기득권층들의 개인적인 충성심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들의 화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외화와 사치품 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고립, 또 잘못된 농업 및 경제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식량, 농업 원조, 에너지 및 산업 원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최대의 원조 공여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체제 생존에 있어서 중국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지나친 중국 의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북한의 대외 교육액을 살펴보면 전체 15억 9천만 달러 가운데 96.7%에 해당하는 15억 3,249만 달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의 주요 교통 물류 인프라가 중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어떤 협력을 강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원조 부분의 원조를 다양할 뿐더러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러시아는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대한 필수적인 균형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자 경제적인 생명줄이지만 북한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외교적 지원은 북한이 중국 및 다른 국제 행위자들과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960년대 중소 분쟁 시기에도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이 이렇게 중러 사이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이익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는 북한의 효용성이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것을 일정 정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상 최고의 수준의 어떤 밀접함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역사적인 긴장 관계와 그다음에 긴 국경선으로 해서 중국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과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외화벌이 원천 중에서 하나로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전쟁에 따른 인력 손실, 또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이탈 등으로
현재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노동자 성출은 북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외화벌이 수단이 필요한데 북한과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러시아,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는 어떤 경제나 파트너십을 되살리려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2023년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과 만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양국 관계가 이제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2024년 9월 13일 날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보스토치니에 김정은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푸틴을 만나게 되고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4년 5개월 만에 러북 정상회담도 개최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북러 정상회담으로 표상되는 어떤 북러 관계의 변화는 크게 다음에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어떤 다급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장 상황이 방금 보여드렸던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교적 고립에 처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온 북한만이라도 최우방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는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포함한 군사협력 강화 가능성 시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지원 가능성이 대두고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러시아의 대북관계 강화는 러시아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미국 주도의 동방 나토 구축으로 인식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서 이러한 북러 정상회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